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23년 3회차 보건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이번 회차가 유독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초를 쌓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도 꽤나 있고, 절대로 답만 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기초를 잘 쌓아서 공부해 주시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1번부터 볼게요. 61번은 회로에서 전압 VAB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 보시면,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대분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AB 정해놓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사실은 다 구구절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개방 단자 전압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말이 없어도 사실 뭐 다른 걸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바로 대분항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자, 대분항은 여기 단자를 개방시켜 걸리는 전압이고, 여기 개방시키면 말 그대로 회로를 오픈했어요.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3옴의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2옴에 걸리는 전압. 알겠죠? 그리고 이 3A 전류가 이 2옴으로 모두 다 흐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류가 모두 1이 공급되니까 3A에다가 저항 2옴 곱해서 6V가 되겠습니다. 6V 3번이 정답이죠. 62번. 다음 계류포 전달함수에 대한 근계적이 실수축에서 이탈하게 되는 분리점은 약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탈하는 점은 간단히 제가 근계적 상태를 그려보면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라고 했을 때, 근계적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실수축의 대칭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요 점이 바로 어떤 점이냐면 이탈점이에요. 이탈점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세워서 보면 결국은 최대점이겠죠. 그죠? 최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류포 함수가 주어지면 계류포 함수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이걸 K로 식을 정리해요. 알겠죠? 계류포 함수 식이 주어진다면 특성 방정식은요. 분모 플러스 분자의 합을 0으로 놔요. 결국 이렇게 되겠죠. SS 플러스 3에 S 플러스 8 여기다가 분자 K 합을 0으로 놓은 게 바로 무슨 방정식? 특성 방정식. 그리고 얘를 K로 정리해. 요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근계적에서는 K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이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풀어서 전개해 볼게요. S 3승 플러스 11S 제곱 플러스 24S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최대값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 최대값 정리니까 이 K를 S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요. 요 함수를 미분해서 뭘로 놓는다? 0으로 놓는다.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마이너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미분해 볼게요. 3S 제곱 플러스 22S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건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여러분 계산기에서 보면 모드에서 EQN 눌러요. EQN 눌러서 3승, 이게 제곱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22X,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EQN 방정식에 A에다가 3, B에다가 22, C에다가 24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X 두 개가 나올 거예요. X1은 마이너스 1.33 나올 거고 X2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여기서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점이 바로 근계적이 실수축에서 존재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즉 0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찍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결국 마이너스 6은 답이 아니겠죠? 바로 0과 3 사이. 여러분들 찾으실 때는요. 여기 0과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죠? 바로 찾아요. 그래서 답은 X1 얘만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1.33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 자주 나오니까 꼭 계산 문제 기억해 두시고요. 63번 보세요.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전달함수 RS분의 CS가 S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25분의 25로 주어졌고, 이때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진동 주파수를 구하라. 감쇄진동 주파수는 여기 있는 이 각 주파수가 달라요. 얘는 자연각 주파수.
아시겠죠? 얘를 오메가 n으로 놓고 얘를 뭐라 하냐면 자연각 주파수라고 해요. 그러면 감쇄진동 주파수는 뭐냐면 자, 요거의 특성근을 구했을 때 허수가 되는 허수근의 값이에요. 허수근의 실수값이 바로 요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허수근이 바로 뭐냐면 자, 이걸 오메가 D라 하는데 오메가 N에 1 마이너스 감쇄비의 제곱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 델타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델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전달함수를 가지고 일단 오메가 N이 5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전달함수 기본형은 요거예요. 기본형이 바로 S제곱 플러스 2의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오메가 N을 구하고 델타를 구하는 거죠. 이 기본형은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식 어렵다고 암기 안 하고 그러면 여러 문제를 여러분 놓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고요. 오메가 N제곱이 25니까 오메가는 5로 계산되겠죠. 그리고 2의 델타 오메가 N이 여기서 8로 주어졌어요. 그죠? 8로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N으로 정리하면, 델타로 정리하면 여기다가 5 대입시키니까 델타는 10분의 8이 돼서 0.8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요. 그러면 자, 오메가의 D, 즉 감쇄진동 주파수는 자, 오메가 N이 5고요. 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요거 0.6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이 되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관연도 문제 있긴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숫자 바뀌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서 자, 문제 푸세요. 64번 볼게요. 64번은 특성 임피던스가 300옴인 회로 말단에 자, 15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전원측에 600kV 전압을 인가했다면 반사파의 크기는 단 자, 선로의 전압 감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반사파의 크기를 구하라 했죠. 반사파의 크기인데 먼저 계산할 게 뭐냐면 반사 계수예요. 왜냐면 반사파의 크기는 자, 이 임피던스 두 개가 서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외부 전압이 들어오면 이 반사되는 파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반사 계수에다가 바로 인가되는 전압을 곱해서 이렇게 반사파의 크기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사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 두 개가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합분의 차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이 얼마? 300 플러스 1500분의 자, 300 플러스 1500분의 1500 마이너스 자, 300이 되겠죠. 계산하면 자, 1800분의 얼마? 1200 하니까 3분의 2가 되네요. 소수점으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해서 푸셔도 돼요. 그럼 반사파 전압 V는 반사계수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입사된 전압이 자 600kV니까 이거 환산하면 400kV가 나오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사실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유형이라서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시스템 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면 그랬는데 자, 지금 요게 개수 행렬이에요. 이때 상태 천이 행렬을 파이 t라 한다면 파이 t는 사실 일반 제역의 과도 응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 하면 정상 상태로 넘어가는 이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말해준 과도 응답인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SI 마이너스 행렬을 구하고 요거에 역행렬을 취한 다음에 역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자, 식만 들어도 좀 어지럽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자, 이 천이 행렬을 구해서 초기값, 그러니까 여기다 t에다가 0 대입시키면 초기값이 단위 행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면 단위 행렬은 1, 0, 0, 1로 나오는 행렬이 바로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답을 쓰실 때는 분명히 다음에는 이거 숫자 바뀌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학교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자, 반드시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SI 마이너스
A 행렬인데요. 요것도 쉽게 찾는 요령은 여기서 얘만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최고차항이 S제곱이에요. 그리고 얘가 미분 1차 계수예요. 얘가 상수 계수예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 요게 이제 뭐냐면 특성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요 식 찾아요. 요 계수 행렬의 요 행렬의 절대값. 그러면 요렇게 나오고 얘가 모든 행렬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모든 행렬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고 SI-행렬의 절대값을 나눠주고요. 이게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얘들은 자리 바꾸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여기에 요소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보세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걸 정석으로 풀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모든 행렬 요소가 다 어떤 식으로 나오면 2의-t, 2의-2t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렇게 모든 요소가 나온다면 일단 1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죠. 플러스잖아요. 절대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모든 행렬 요소가 이 규칙을 띠고 있네요. 일단 2번 후보 올리고요. 자, 3번 보시면 3번도 모든 행렬 요소가 똑같죠. 그죠? 자, 4번은 얘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답을 쓰신 다음에 자, 단위 행렬 파이 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 행렬로 나온댔잖아요. 자, t에다가 0 대입시키면 얘가 2의-0승이니까 1이 될 거고 얘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두 1 적용해서 여기가 1 나오고 여기 1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0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1 나오죠? 2 빼기 1이니까 1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자, 2에서 1 빼면 1 나오죠? 그죠? 근데 얘를 봐요. 얘는 여기서 안 나오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정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사실 A4 용지 한 페이지 다 들어가요. 정석으로 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식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절대값 SI-A 행렬의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식에서 바로 찾아내요. 2차식 S제곱에 요게 S의 상수, 요게 상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행렬 요소가 2의-t, 2의-2t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규칙을 찾은 다음에 자, 파이 제로가 단위 행렬 나오는 걸 찾으면 바로 답이 2번으로 딱 떨어지겠죠.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66번 볼게요. 자, 66번은 한 쌍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델타 부하에 대칭 3상 성관전화 200V를 인가했을 때 3상 전력은 몇 와트인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비교적 Y 결선보다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먼저 자, 문제 주어진 대로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간단히 그리세요. 이렇게 델타 결선의 한 쌍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간전압 얼마? 성간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전류 계산되죠? 상전류 얼마? 임피던스 절대값 분의 전압 200V. 임피던스 절대값은 6, 8, 10옴이죠? 10분의 200 하니까 20A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쌍의 전력의 3배예요. 이렇게 역률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 소비 전력 적용할 때는 요식이 더 간편해요. 물론 얘도 맞아요. 3상이니까 요식도 맞지만 얘는 역률을 한 번 더 구해야 되잖아요. 성관전압 또 구해야 돼요. 아니, 선전류. 그래서 자, 여기다 적용하지 마시고 문제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요식을 떠올려서 적용하세요. 역률이 안 들어간 시. 자, 3 곱하기 자, 전류 여기서 구했죠? 20의 제곱 곱하기 R은 임피던스의 실수 6이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200
와트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자, 67번은 상의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삼상 전류가 있고 이때 IA, IB, IC가 주어졌을 때 자, 영상분 전류를 구하라 그랬는데 영상분 전류는 각 상에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3등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렇게 계산되겠죠. 대입시키면 3분의 1의 IA가 15 플러스 J의 2, 그 다음에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의 14,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10.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J의 0.6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68번. 자, 단위계단 능력을 가하여 응답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출력의 목표값에 도달하기까지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입력을 가해서 응답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출력의 목표값에 도달한대요.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원하는 목표값이라고 했을 때 이 목표값에 도달하는 응답이 뭐 진동이 될 수도 있고 비진동이 될 수도 있지만 비진동이라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까지의 특성을 바로 뭐라 할까요? 과도 특성이겠죠. 그죠? 과도 특성. 그리고 목표값에 도달해서 여기의 특성은 바로 뭐라 한다? 정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과도 특성.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8번 보겠습니다. 자, 68번은 다음 논리 게이트와 같은 게이트는 그랬는데 이 그림 보시면 나 지금 A, B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 X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바로 뭐냐면 나트 기능이에요. 그냥 버블이라고 있는데 나트 게이트가 생략이 돼서 그냥 간소화돼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도 나트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력 X를 계산해보면 X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A바 들어갔죠? 부정이니까 A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도 B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AND로 묶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얘가 A바, 곱, B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정이 또 한 번 들어갔네요. 요 나트 기능 한 번 더 들어가면 부정을 또 한 번. 알겠죠? 그럼 드모르강 법칙에 의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 다음에 여기 곱은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풀어내면 A에다가 여기 곱이 플러스로 바뀌고 요건 B로 그대로 나오죠. A 플러스 B로 나오는데 바로 이게 합의 기능을 하는 오어 게이트죠. 그죠? 오어 게이트. 뭐 여기서는 말로만 물어봤지만 만약 문제에서 게이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게이트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오어 게이트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그려주면 되고요. 두 개의 입력 A, B가 출력 X로 나오는 이런 게이트를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볼까요? 자, 70번은 FT가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의 역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뜻이죠. 근데 잘 보시면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이런 형태가 바로 사인 아니면 코사인인데 여기 상수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자, 사인 함수는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할 때 여기다가 A분의 1을 하나 더 곱해. 알겠죠? A분의 1을 하나 더 곱해요. 그러면 결국 1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걸 사인 함수로 변형하고 얘 A분의 1은 그냥 앞으로 상수로 잡아 빼면 역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 어떻게 돼요? A분의 1 상수, 그 다음에 요 함수는 바로 사인 함수죠. 사인의 A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A분의 1의 사인의 AT. 그 다음에 71번 볼까요? 자, 71번은 성간전압 VAB가 삼상 평형 전원의 대칭부와 아롬에 접속이 돼 있고
A, 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식값이 W 와트라면 C상의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Y결선인데 지금 전력계가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력계는 단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주의할 게 있어요. 성간에 맞물리면 이 전력계는 바로 이전력계법에 의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한상의 값이 아니라 성간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R만의 부하예요. R만의 부하는 역률이 얼마냐? R로만 돼 있으니까 역률이 1로 나오겠죠. 그럼 이전력계법에 의한 전력 P는 여기다 맞물려도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R만의 부하니까. 여기도 W 와트가 지시가 되고, 자, P는 두 개 합, W와 W 합을 하면 EW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이 3상 소비전력 구하는 식과 똑같아요. 루트 3 성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 그죠? 자, 이게 성간전압 VAB고요. 자, 얘는 역률이 1이니까 결국 이렇게 갖게 나서 자, 뭘로 정리하면 돼요? C상의 전류 I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여기 흐르는 A 전류, B 전류, C 전류가 모두 같으니까 결국 이 전류가 C상의 전류와 똑같아요. IC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3 VAB분의 EW 이렇게 나오겠대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루트 3 VA분의 EW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2번. 자, 72번 문제는 R이 105옴, C가 10 마이크로패럿인 RC 직렬 회로에 주파수 F가 50Hz, 전압 V가 100V인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요. 역률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류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역률을 구하려면 얘들의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R은 주어졌어요. R이 105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C로, 패럿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구해내야 돼요. XC는 바로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 C분의 1로 구해지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주파수 50Hz, 2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C가 10 마이크로패럿. 마이크로, 자, 분자의 10에 6승으로 올려서 계산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18 옴이 나옵니다. 그럼 임피던스 한번 벡터로 결성시켜 볼까요? 벡터 젯은 R 100에 얘는 용량성이니까 마이너스 J에 31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역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역률은 벡터 그려서 빗변분의 실수, 밑변 이렇게 취하면 돼요. 자, 실수가 100이고요. 허수는 원래 이 부분이지만 위로 올려도 역률 구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J에 318을 위로 올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임피던스 제세 절대값이고, 자,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318의 제곱하면 아마 333옴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률각 세타예요. 이렇게 코사인 세타 취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자, 333분의 100이 되고, 자, 0.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자, 73번은 안정된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이 두 개의 공액 복선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이 허수축에 가까이 있는 경우 허수축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정된 근에 비해 과도응답의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좌표에 한번 그려보면요. 자, 여기가 실수축, 자, 세로가 허수축 J인데 가까이 있는 이 근은 이걸 P1과 P2라고 할게요. 두 개의 공액 복소근은 멀리 있는 근에 비해 여기 있는 멀리 있는 요 근에 비해 자, 과도현상이 어떻게 되겠네요.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까이 있게 된다면 자, 얘가 만약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수함수로 표현됐을 때 2의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볼까요? 지금 멀리 있는 이 근은 얘가 만약 대략 5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수함수로 표현했을 때 뭐 2의 마이너스 5t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실수근만 따졌을 때, 여긴 공익복수근이면 실수근 따졌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똑같은 시간 t를 적용해도 얘가 더 빨리 지수함수가 소멸이 되겠죠. 그죠? 왜? 5배 크니까. 그럼 얘는 똑같은 시간이어도 더 늦게 소멸이 되겠죠. 결국은 얘가 더 늦게 소멸이 돼요. 뭐가? 과도기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면 과도응답의 영향이 천천히 사라진다. 이게 답이겠죠. 그죠? 얘에 비하면 같은 시간을 주어져도 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랑 마이너스 5를 곱해진 거랑 얘가 더 늦게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과도기간이. 그래서 천천히 사라진다. 1번이 되겠네요. 자, 74번 볼까요? 자, 74번 문제는 4단자 정수 ABCD로 출력 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제세 원론은 I1분의 V1인데, 자, 이걸 표시한 식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자, 제세 원론을 4단자 정수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4단자 정수 A, B, C, D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단위 개념 아시고 식에 그 다음 대입시키세요. 알겠죠? 자, 얘가 임피던스가 나오려면 얘는 상수, 임피던스, 얘는 어드미턴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자, 상수분의 B이거나, 알겠죠? 또는 요게 상수, 분자가 상수라면 얘가 C이거나 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세요. 이 단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상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요게 상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답이냐?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V1은 어떻게 될 식이? A의 V2 플러스 B의 I2고, 그 다음에, 자, I1은 C의 V2 플러스 D의 I2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잘 보면 출력 측을 개방했대요. 출력 측 개방하면 얘가 제로죠. 왜냐면 개방하면 개방단지 전류 안 흐르거든요. 요게 0이고 요게 0이니까 결국은 V1분의 I1은 요렇게 나누면 돼요. 이해 갔어요?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C분의 A가 되겠죠? 요게 만약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을 때도 쉽게 찾는 요령은, 아, 얘가 임피던스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분자가 상수라면 분모에 어드미턴스가 들어가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분자에 만약 B가 들어갔으면, 자, 분모에 상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다 아니잖아요, 애들 다. 요거에 해당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압축시켜 놓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정확히 찾으려면 이렇게 식을 세워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5번. 자, 우리 제어에서 전달함수가 빠질 수가 없죠. 자, 75번은 블럭선도의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림 보시면, 자, 피드백부터 먼저 찾아요. 피드백이 몇 개인지. 자, 그림 보시면 여기에 피드백 부계환 들어갔죠. 그죠? 화살표 방향 반대로 갔잖아요. 여기 위에도 피드백 하나 들어갔죠. 요건 전계환이에요. 자, 부계환이면, 자, 전달함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부계환이면 1 플러스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1 플러스 여기 게르프이드 이렇게 쭉 곱하면 지원 약분되고 G2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계환은 부가 여기 마이너스로, 부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피드백 이득 곱하면 게르프 이득 곱하면 G1, G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모는 1 플러스 G2 마이너스 G1, G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2번, 4번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압축시켜 놓고 그 다음 분자 찾아요. 분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순방향이 돼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곧바로 들어간 이득의 곱. 이렇게 곱하면 G2 약분되니까 분자는 G1만 이렇게 남겠네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일까요?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76번 볼게요. 자, 76번은 그림에서 RC 병렬 회로의 전원 전압이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이고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그랬네요. 자, 그림 보시면 RC 병렬 회로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자, 임피던스를 구하랬어요. 임피던스. 그럼 RC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자,
요렇게 구하세요. 어드미턴스 합분의 1로. 알겠죠? 이때 어드미턴스는 R의 어드미턴스가 R분의 1이고, 자, 얘 C는 원래 임피던스가 J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어드미턴스는 요거 역수치하니까 플러스 J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답에 이제 근접시켜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분모 R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분모 똑같이 R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1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J오메가 CR분의 R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면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전압의 벡터 표현법 보면 전압 ET는 자, 시료값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T 이렇게 곱해지는 게 바로 지수함수 표현법이죠. 그래서 J 오메가가 마이너스 3과 같죠.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J 오메가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5니까 마이너스 5와 같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5의 CR분의 R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7번. 자, 77번은 두 코일 A, B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고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가 A 코일이 3옴, 이거 옴입니다. 자, 한글이 약간 깨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2옴이고 A 코일에 저항과 얘가 저항이고 얘가 리액턴스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B 코일에 저항이 5옴, 리액턴스가 4옴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이 직렬이고 전압이 100의 위상 0도가 인가가 됐다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자, 차분히 한번 풀어볼까요? A 코일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이걸 ZA라고 할게요. Z1이라고 해야 되고 Z1은 자, 저항 3옴, 리액턴스 J의 2옴. 자, 왜 플러스로 잡냐면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두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구성됐고 Z2는요. Z2는 저항이 5옴, 리액턴스가 4예요. 4옴.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구성이 됐는데 얘들이 서로 직렬이니까 두 개 합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Z1과 Z2 합을 하면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기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8.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J의 6. 자, 그리고 전류를 물어봤는데 1, 2, 3, 4 보기를 보면 벡터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소수에 R을 세타로 표현하고 자,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를 때 전류 I는 그러니까 벡터 버전을 복소수 버전을 이렇게 고쳐놔서 풀면 돼요. I는 임피던스 8 플러스 얼마? J의 6. 계산기를 누를 때 6i 이렇게 누르면 돼요. 여기다가 전압이 크기 100에 위상 0도. 그냥 100만 눌러도 돼요. 위상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자, 계산기 그냥 복수수로 표현했을 때는 8-J6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표현된다면 크기는 10에다가 위상이 마이너스 37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볼까요? 자, 78번 문제는 위상정수가 8분의 파이 라디안 퍼 메타,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위상의 변화가 바로 위상정수예요. 그리고 주파수가 1MHz일 때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위상정수의 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위상정수는 위상의 단위 길이당 변화율로서 베타라고 표현하고 오메가 루트 LC예요. 그리고 얘가 전파속도 역수잖아요. 그죠? 전파속도 역수니까 이걸로 정리하면 자, 루트 LC분의 1. 여기 전파속도 V가 되고 V는 자, 얘는 좌변, 베타는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키면 베타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자, 오메가는 각 주파수 자, 2파이 F. F가 1메가니까 10의 6승. 자, 베타는 저기서 주어진 8분의
파이 라디안. 그대로 라디안 값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파이 약분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자, 16 곱하기 10의 6승이죠. 자, 여기다 10 주면 1.6에 10의 7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6 곱하기 10의 7승,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볼게요. 요거는 난이도가 쉽죠. 자, RL 직렬 회로에서 R이 25옴, L이 40mm 헬리일 때 이 회로의 시정수는, 자, 시정수는 RL 직렬 회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R분의 L초가 바로 시정수예요. R이 25옴, L이 40mm 헬리,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하면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되고, 요거 미리로 환산하면 얼마? 아,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그대로 뒀네요. 그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0번 보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차분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자, 이 차분방정식에 불연속 제역의 개수행렬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잿변환 중에 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상태방정식하고 비슷해요. 자, 식을 보시면 요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잿변환을 하면 자,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잿의 제곱으로 요렇게 바뀌어요. z제곱에 자, k를 czet으로 요렇게 표현합니다. 잿변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의 플러스 1은 잿의 1승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잿의 1승에 5 곱하기 상수 5에다가 자, cz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k는 그냥 czet으로 바꿔주면 돼. 앞에 상수 있으니까 3 곱하기 얼마? cz 이렇게. 이 값이 우측항 rk가 rzet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좌변은 뭐가 돼요? 자, czet이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zet으로 묶어내면 z제곱 플러스 얘는 5의 z 플러스 요건 3, 여기다가 czet은 우측항 rzet이 되고, 얘를 전달함수식으로 변환시키면 rzet분의 cz. 그러니까 잿변환 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rzet분의 czet은 요건 좌변, 요건 우변으로 가서 뭐가 돼요? z제곱 플러스 5z 플러스 3분의 자, 1 요렇게 전달함수로 변환이 되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행렬로 표현할 때는 자, 여기 있는 z제곱이 2차식이니까 행렬 A, 행렬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 곱하기 2 행렬로, 2차식이면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가는 자, 단위 행렬에 두 번째 행이 들어가요. 0과 1이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3하고 5가 우측항으로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붙여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찾는 법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면 여기 있는 개수만 잡아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응?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일단 잿변환을 하면 자, 플러스 2는 잿의 제곱, 얘는 플러스 1은 잿,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일반 czet이 되면서 여기 있는 상수만 잡아 빼라고요. 5하고 3만. 그럼 개수행렬 태어날 때 자, 애들이 이항되면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단위행렬의 두 번째 행 1과 0이 들어가서 이렇게 개수행렬 A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 불연속 제역의 개수행렬은 1, 1제로가 아니라 제로 1이죠. 제로 1. 자, 제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로 문제 풀어드렸는데요. 자, 기존에 풀어본 문제하고 많이 유형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기초 위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디 꼭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